네, 2020년 12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씨가 기사회생 하신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또 실망한 세력도 있겠죠. 네, 분노한 세력도 있을 것이고. 자, 윤석열 씨가 회생해서 좋아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회생 후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장렬하는 뒤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은 올리지 못했지만 사실 쭉 깔고 했죠. 윤석열 해임을 하려고 한 거죠. 파면을 하려고 한 건데, 해임을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미연 재판장이 브레이크를 거니까 정직을 하려고 갔다가 홍순욱 부장에 의해서 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아마 청와대는 분노의 성탄절을 보냈을 겁니다. 성탄절 전야를.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죠.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최강욱 의원 등 이분은 뭐 여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 여당보다 더한 여권이죠. 그런 여권에서는 이를 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역전과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이제 강공으로 갑니다. 뒤끝이 구말리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쭉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변하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고요. 쇼크를 굉장히 먹었거나 스스로 변하는 사람은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뭐 저도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려면 과거에 행동한 걸 보면 보여요. 제가 몇 차례 로버트 저비스 교수의 미스퍼셉션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해서 뭘 했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도 그 다음 해에 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바뀔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를 품어요. 그걸 미스퍼셉션이라고 국제정치학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에 퍼지면 바뀔 거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또 퍼집니다. 북한이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이게 국제정치학에서 미스퍼셉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문정권이 그러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를 수사했던 검찰들은 칼을 맞았죠. 윤석열 총장은 정직까지 갔다가 살아났고, 한동훈 그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채널A 사건까지 당하고 밀리고 밀려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 가 있습니다. 참 억울하겠죠. 그때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의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 고검에 가는 검사는, 고검 계신 검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희망이 없는 자리로 가는 거죠. 윤석열 씨가 고검에 갔다가 기사회생해서 총장이 되긴 했지만 사실 나가란 뜻이죠. 이분이 그래서 심재철 검찰국장을, 그때는 뭐 그 직위는 아니었지만은 상가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검사냐고 따졌지 않습니까?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은 여주지청장. 네, 여주지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차장까지 한 사람을 지청장으로 내보내고, 네. 중앙지검 반부패 2부 고영건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의 반부패 부장으로, 같이 있었던 부부장 강백신 부부장은 통영지청의 형사부장으로, 그렇게 다 쫙쫙 찢어서 보내놨습니다. 네. 이게 누가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했나요? 자, 정경심 재판이 최근에 있었는데 끝난 다음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때 실무에 뛰었던 검사 서너 명이 술자리 가진 모양입니다. 그걸 뭐 슬쩍 옮겨놓은 기사가 있던데, 이 사람들은, 이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을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실체를 봐준 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 술자리는 없었지만 별도로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할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은 끝나고 나면요, 회한밖에 안 남아요. 저도 많은 기사를 써봤고요, 세상 뒤흔드는 기사도 써봤고, 또 언론인으로서 받고 싶은 상도 여러 개 받아봤지만 나중에 남는 건 회한밖에 없습니다. 다 공입니다. 공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이 정 교수 재판에서 별의별 싸움을 다 했던 검사들이거든요. 정 교수 측은 이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카를 증인으로 데리고 와서 최 전 총장이 지난해 8, 9월쯤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밥도 먹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
딸인 조 씨, 조국 교수의 딸이죠. 그러니까 2012년 여름 몇몇 친구들과 아이들을 인솔하는 모습을 봤다라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이 그 아이들이 누구냐, 초등학생이냐, 당신 말이 왔다 갔다 하냐, 초, 중, 고, 대 어느 학생이냐고 막 따지니까 주춤주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당신 똑바로 안 하면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경고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험악하게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12-13년에 동양대 입학처장을 한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2012년 동양대에서 조국 씨의 딸 조모 씨를 목격했으며 자신이 조 씨에게 상장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길래 검사들이 막 따지고 들어가니까 조 씨의 봉사활동 장면을 직접 본 적은 없고 학계의 지원이 부족한 와중에 딸이 와서 일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정경심 교수의 푸념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수정했죠. 네, 이랬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술을 한잔 했답니다. 검사들은 소소하게 자기를 해놓고 승리를 즐긴 것지만 이제부터 진짜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심리를 한 재판부도 그렇고 정경심 재판을 한 재판부도 그렇고 이제 탄핵 대상자로 거론될 겁니다. 문바들이 그냥 안 갑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개혁을 얘기했는데 이제 법원 개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사법농단 주장하면서 양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뭐 어쩌고 한 게 와서 얼마 전인데 그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요, 윤석열을 해임하려다가 안 되니까 직무정지까지 갔는데 그걸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에 한 번 가도 될 걸 두 번이나 갔다 오고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현재까지는 쇼죠. 퇴임시킬까요? 못 시킬 겁니다. 이런 쇼까지 하는 정권인데 뭘 믿습니까? 문정권이 후퇴한다고 속아웃을 이야기입니다. 문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바 중에 상당수는 골수 좌파들입니다. 사실 문재인 지지하는 세력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제법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배후는 북한까지도 봐야 됩니다. 댓글 다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교묘한 방법으로 합니다. 중국을 거치면요, 한국 좌파와 북한 세력하고는 얼마든지 통화됩니다. 통용됩니다. 뭐 이 정권 초기에 그 세력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그들 만나고 온 사례는 많고요. 사실 윤석열 씨 심리는 제가 모의 재판까지도 한번 방희선 변호사를 모시고 했지만 빤한 것이었어요. 대통령을 낯을 봐서 좀 봐주는 게 문제일 뿐이지 팩트로 보면 뻔한 겁니다. 기자인 제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근데 그 심리한다고 한 날 청와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초청해서 오부 요인 간담회까지 하는, 또 그걸 그렇게 하니까 서울행정법원이 하루는 봐줬지만 결국은 원칙대로 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널A의 이동재 기자는 상당 기간 구속돼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뭘 잘못했다.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기 위한 함정 취재를 했다는 증언은 이미 나왔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함정 취재를 했다. 언론을 무력화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건 이 정권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겠죠. 아직 그거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 예술지원금 수령한 거가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아들도 기본권이 있다고 봅니다. 또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받아야 되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받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는 본인들도 알 거고 그것을 사회가 종용합니다. 수용을 좀 해줘야죠. 그리고 물론 그 친구도 성인이니까 문 대통령 부부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못하면 그 마음이 약해 못하는 거지. 민정수석실이 친인척 관리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문 대통령 딸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반일도선을 갔는데 일본에 국사관 대학 나왔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또 그리고 뭐 했다, 태국까지 가서 어쨌다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들이 당한 거에 대한 망신 때문에 대통령이 분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마이뉴스를 근거로 한 청와대 청원이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지지가 30만이 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문바들이 30만 될 것 같아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 뒤에는 벌건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청원에 의지해서 문정부도 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청원에 답하는 유튜브를 청와대가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이 보도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보는데 24일 날 서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방영될 국방TV의 국방포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는데 여기 녹화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코로나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 작전 능력입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자, 이게 교묘한 궤변입니다. 강화한다 그랬으면 한미 연합 방위를 강화한다면 연합사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걸 해체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패고 반쯤 죽여놓은 거랑 같은 얘기죠. 이를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FOC라는 거는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즉 한국군이 단독으로 한미연합 없이 북한을 억제하고 핵을 막고 하는 능력을 갖추는 작전 능력을 갖는 건데 그게 미국이 검증되면 미래 한미연합사, 한국군이 주동되는 한미연합사를 만들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2단계, 3단계 평가가 남아있는데 이 평가를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서둘겠다는 겁니다. 3단계까지 가려면은 내년 중까지 다 FOC를 마쳐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걸 서둘겠다는 식으로 서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서 장관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이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헛소리를 하냐 이겁니다. 더 이상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난 20일 날 우리나라 다 보도 나왔으니 보셨을 겁니다.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우리 카디즈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작전을 분탕질을 치고 19대가 빠져나갔습니다. 중로 군용기가 동시에 동해에 들어온 거는 작년 7월 이후 처음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양쪽에서 온 게 5대였는데 이번엔 19대입니다. 분탕질을 치고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한 걸로 보이고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크게 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인 미국과 일본에 대한 무력 시위로 관측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왜 여기 와서 하냐 이거예요. 미일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은 동중국해에 센가쿠 열도가 있잖아, 일본이. 거기 가서 훈련하면 되지. 왜 동해에 와서 하도록 두냐 이거예요.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봉쇄형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당하는 걸 사실 러시아가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둘 사이에도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해에서 했다? 러시아가 초청받은 거면 저 동중국에서 하도록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당했으면 우리가 한탕 분탕을 치거나. 서 국방부 장관은 그런 배심도 없나요? 자, 작년에 중로 공군기가 동해에 들어왔을 때 그중에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독도 영공 들어왔었죠. 그때 우리 전투기 바로 경고사에 드르륵 갈겼습니다. 뭐 그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비행기 뜨고 일본 전투기 뜨고 30대가 동해에서 휘휘 날아다녔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측에서는 우리 전투기가 얼마나 떴다는 얘기만 하지 몇 대가 갖고 어쨌다는 걸 공개 안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자기네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폼을 잡았어요.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일본 신문도 봤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니까 일본 관방장관이 나와서 이랬다라고 하고 일본도 크게 보도는 안 해요. 그 의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한 의도가 있죠. 일부러. 독도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동해에서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예민하게 특히 한국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파르륵 한다는 걸 아니까 일본도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크게 보도 안 한 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게 이걸 크게 보도하면 야, 우리 적정권 줬다가 북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개입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전작권 서둘러야 돼? 이런 목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작게 보도하게끔 우리가 찍은 동영상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게 저희 의심입니다.
네, 우리 국방부를 완전 통제하고 있죠. 국방부는 윤석열의 검찰이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언론보다 훨씬 이 정권에 굴복해 있습니다. 네, 군인들이 약해요. 되게 약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많은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마이웨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바들 등살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패배했다고 보니까 마이웨이 합니다. 결사적으로 문바들은 지지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을 왜곡되는 걸 막으려면은 이 롤백하게 되는 윤석열 씨가 주의하는 검찰이 원전 게이트를 수사하고 추가로 백신 게이트를 수사해야 될 겁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감사원 감사로 이미 많은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책임의 끝은 문 대통령이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하게 되면 문 정권은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막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방법은 윤석열 씨가 내년 7월까지 임기니까 그 이후에 수사가 되도록 기소가 되도록 질질 끌겠죠. 공수처한테 넘기거나. 그리고 백신 문제, 왜 백신인 국내는 치료제를 하고 주력하고 있는데 백신하는 것처럼 해서 치료제 회사한테 관심 가게 하고 백신을 먼저 받으려면 그 백신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왜 안 했냐? 누가 안 했냐? 대통령이 하라 그랬다며 이거 수사해야죠. 감사원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원도 직접 움직이지는 않을 테니까 국회에서 야당들이 좀 감사를 요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주 웃기는 건 이인영 씨 통일부 장관, 이 주사파 출신, 이 사람은 북한에 백신 줄 수 있는 것처럼 뻥뻥 치고 나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거예요. 백신 도입도 안 하면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사를 냈는데 북한이 사과했다는 가짜 공문 같은 거를 4건이나 왔다고 흘린 이 공문 게이트, 제가 몇 번 썼던, 이것도 수사해야 됩니다. 희한한 게 많이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개발은 정당하다는 투구로 얘기했던 송영길 국회의원을 그냥 둬야 됩니까? 국정원을 흔들어 놓고 보안법을 흔들어 놓고 대북전도살포 금지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5.18 금지법, 왜곡 금지법 만드니까 뭘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좀 지나면 4.3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다, 여순도, 국가를, 민족을, 이런 주장이 나오겠죠. 빨치산 만세가 나올 겁니다. 이런 세상 원하신다면은 허용해 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국민 저항권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다시 문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 세월호 사건 하라고 하는 친구들 똑같이 옷 입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세력들인지 한번 조사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좌파들은요, 돈이 많아요. 가장 쉬운 건 민내총 수뇌부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민내총은 산하의 현대중공업 자동차 등 대형 노조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가보면요, 건물이 몇 층이에요? 2층인가 3층? 여러 개 부서가 있고 거기 또 비서실도 있는 걸로 제가 봤었어요. 어휴, 웬만한 중견 기업입니다. 의전도 있어요. 노조 안에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민노총은 돈이 많아요. 전교조도 선생님한테 받는 회원 돈이 많아갖고 마음대로 시위합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대한민국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에 대한 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돈을 밝히고 뭐 대한민국을 위한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들의 아바타인 문재인 정권도 마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북한을 연명시키고 북한 핵 개발을 정당화시키는 북한 퍼주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구해야지 어떻게 김정은을 구하러 합니까? 이인영 장관, 송영길 의원. 이러한 거를 윤석열 씨가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믿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난센스입니다. 못합니다. 그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사도 강력히 밀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미 윤 총장의 장모는요, 의정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요. 윤석열 회생 이후 대한민국은 오히려 혼란한 난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 본격화되는데 또 이때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백신 보급이겠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못 잡게 하려고 검찰을 무력화, 언론 무력화를 추진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무력화된 줄 알았다가 이번에 약간 이 정권이 당한 거고요. 근데 그건 당할 걸 당한 거예요, 사실. 근데 계속해서 칼을 맞아온 게 제가 있는 언론이나 검찰이었거든요.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저도 의문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이번에 회생했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속 위기는 이어진다. The show must go on이고요. 사람은 안 변한다.
불구죽죽한 문바를 움직이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도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사이버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의지를 내시는 국민이 좀 많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